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모형 활용 예측값 계산입니다. 우리가 앞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과 그것보다 앞서서 선형회귀 모형에 대해서 간단히 같이 실습해 봤는데요. 두 알고리즘 모두 다 관심이 있는 컬럼 Y를 나머지 컬럼들 X로 설명을 하는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런데 X들을 가지고 Y를 설명하는 어떤 구조, 어떤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X들만 집어넣으면 Y의 값을 예측할 수도 있는데요. 스타파이어의 데이터 메뉴에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계산된 컬럼 추가, 그리고 함 컬럼 추가, 그리고 계층 추가 사이에 예측 컬럼 추가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측 컬럼 추가를 실행을 해보면요. 우리가 만들어둔 모델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측 대상 데이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 있는 X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 예를 들면 이 데이터에서는 차지즈의 예측값을 계산해서 새로운 컬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파파이어로 가서 간단히 우리 예측 컬럼 추가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앞선 예제에서 주택 가격을 나머지 변수들로 설명하는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해두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하나 더 불러오겠습니다. 로컬 파일 찾아보기로 가서요. 하우스 프라이스 트레인 말고 테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올 텐데요. 여기에 가장 오른쪽 끝으로 가보시면 트레인 데이터와 다르게 이 테스트 데이터에는요. 세일 프라이스라고 하는 우리의 관심 있는 Y가 없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행으로 추가는 아니고 새 데이터 테이블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시각화에서 테이블 선택을 해서요. 테이블의 형태로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 가장 오른쪽으로 가도 세일 프라이스가 없는 것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이미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활용을 해서 나머지 X들로 세일 프라이스를 설명하는 알고리즘 모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모형을 활용을 해서 각각의 주택 조건에 따라서 적정 가격, 예상 판매 가격을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 메뉴로 가서 예측 컬럼 추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모델에서 내 모델 하나 있죠. 선택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테이블은 두 개 중에서 방금 불러온 테스트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구조가 동일하고 컬럼이 똑같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것은 없고요.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테스트 데이터에 테이블이 업데이트 되는데요. 마지막 오른쪽에 predict라는 새로운 컬럼이 하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 그냥 어떤 컬럼이 중요한지, 어떤 X가 중요한지 파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데이터의 예측값을 계산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인슈런스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역시 파일로 가서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인슈런스라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불러왔고요. 그런 다음 분석 도구로 가서 회귀 모델링으로 가서 모델 이름 좀 구분이 필요해서요. 선형 회귀라고 이름을 짓고 선형 회귀 방법으로 차지즈를 나머지 6개 컬럼으로 설명하는 선형 회귀 모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좀 숨어 있는데요. 이 왼쪽 위에 있는 모델 요약 그 텍스트 영역에서요. 모델에서 내보내기 세 번째 아이콘입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RDS라고 해서 스파파이어의 모델 파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형획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회기 모델링에서 이번에는 의사결정 나무라는 이름으로 선형회기 대신에 회기 트리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 인슈어런스를 써서요. 역시 동일하게 차지지를 나머지 6개 컬럼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역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왼쪽 위에 영역에서 모델에서 내보내기. 그러니까 모델을 바깥으로 내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클릭하셔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RDS 파일로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형을 적합하고 그 결과를 RDS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과감하게 기존의 분석을 닫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는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요. 그러면 따라서 아무런 알고리즘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이번에 불러올 데이터는 인슈어런스 언더바 테스트라는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 불러와서 테이블로 시각화를 해보면 기존에 있던 인슈어런스 데이터와 비슷하게요. 에이지와 섹스, BMI와 칠드런, 스모커, 리즌 이렇게 6개의 컬럼은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차지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고객들, 신규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선 인슈런스라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실습들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돈이 관심이 있다라고 해보면 차지즈가 어떤 컬럼에 따라서 차이가 클지를 찾는 게 분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새로운 관측치들이 등장했을 때 적정 차지즈 혹은 예상 차지즈, 예상 금액을 계산하는 게 또 분석의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앞서 이미 2가지 모형을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데이터로 가서 예측 컬럼 추가를 클릭하고요. 모델을 선택을 할 텐데 지금은 인슈어런스 데이터도 없고 그다음 모형도 지금의 분석 파일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모형 파일이 있죠. 그래서 모델 선택에서 파일에서를 선택하신 다음 첫 번째 선형 회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열기 버튼을 누르고요. 인슈어런스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보시면 기존에 만들어놨던 모형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관측치에 대한 예측값을 컬럼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데이터에서 예측 컬럼 추가를 하고 이번에는 또 파일에서를 선택한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 모형으로 또 다른 예측값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2개의 모형이 방향이 다르고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예측값은 다르고요. 아직은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서 아직은 덜 배웠기 때문에 어떤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인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 하나의 관측치에 대해서 2개의 모형을 활용을 해서 각각 확률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예측 컬럼 추가인데요. 여기서 끝내기가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예제만 더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파일에서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불러올 텐데요. 스튜던츠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스튜던츠 파일이고요. 불러와 보시면 테이블을 보시면 4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컬럼이 4개 있는 아주 간단한 데이터인데요. 어드밋이 합격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GRE 시험 점수고요. GPA 학점이고 랭크는 대학의 등급입니다. 그래서 GRE, GPA 랭크가 X가 되고요. 저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원에 원서를 접수를 했는데 합격을 했으면 어드밋이 1이고요. 떨어졌으면 0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목표가 있는데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데이터 중에서
student 언더바 new라고 하는 데이터 역시 불러와서요. 네, 행으로 추가는 아니고 새 데이터 테이블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역시 테이블 시각화를 해서 한번 보시면 두 데이터의 구조가 좀 다르죠. 새로 불러온 student new라고 하는 데이터에는 admit이라고 하는 컬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입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뭐 외국에 유학을 보내기 위한 입시 기간인데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와서 합격 가능성을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분석 도구에서 회귀 모델링이 아니라 분류 모델링, 영어로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링을 선택하겠습니다. 아이콘을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 동그라미와 세모로 구분되어 있는 것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y가 0과 1, yes와 no의 문제죠. 이런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분류 모델링이고요. 이 과정에서 보면 모델 방법에 기호 논리 회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맞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고요. 한글로도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혹은 의사결정 나무에서 이런 관심 있는 y가 숫자가 아니라 범주, 그룹인 경우에 쓸 수 있는 분류 트리,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류 트리 선택하고요. 어드밋이 관심이 있는데 GRE와 GPA와 랭크를 모두 활용하겠습니다. 그런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이 모형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고 우리 여기에서 역시 데이터로 가서 예측 컬럼 추가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방금 만든 내 모델에서요. 우리 데이터를 스튜던트 뉴로 바꿔서요. 방금 만든 모델에 새로운 학생 4명을 집어넣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예측 확률이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어드밋을 보시면 0과 1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측 확률도 두 가지가 계산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학생이 0일 확률,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은 70%고 그럼 당연히 붙을 확률은 30%다라고 하는 게 계산된 거 보입니다. 두 번째 학생은 떨어질 확률이 25%, 붙을 확률, 합격할 확률이 75%죠. 당연히 더하면 계속해서 1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50%를 기준으로 더 큰 쪽, 혹은 확률이 가장 높은 쪽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래서 클래스 프레딕션, 어떤 그룹으로 예측을 했냐면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은 확률이 50%보다 높으니까 붙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 거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네 번째 학생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0과 1의 예측값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확률 예측값 중에서 한쪽, 보통 붙을 확률, 합격할 확률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줄 세우기, 정렬을 한다거나 구간화를 한다거나 등급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비즈니스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스파파이어라고 하는 도구가 알고리즘을 적합하고 결과를 보고 해석하고 예측하는 도구는 아니다 보니까 기능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고요.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 R과 파이썬 같은 또 다른 분석 도구를 배워야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 그리고 또 다른 분석 도구에 대한 공부에 좀 관심을 가지고 다른 과정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측 컬럼 추가까지 살펴봤고요. 이렇게 기초 통계와 알고리즘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 처리와 함께 이 통계와 알고리즘까지 다루면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대시보드의 구성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모두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과정을 끝내기 전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가볍게 종합적으로 실습하는 과정 이어집니다.